최경영의 뉴스 면승부 2부 기자 언박싱 시작합니다.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 따라볼까요? 예,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한 거고요. 지난달 26일에서 28일까지 한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다가 400명대로 좀 이제 떨어져서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뭐 거리두기를 단계를 격상한 효과가 난다고 하기에는 또 이제 지난 주말 휴일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들잖아요. 이 영향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확산세가 조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이랑 당국의 판단입니다. 오히려 현 추세가 이어지면은 한 1, 2주 뒤에는 하루에 한 1000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고요. 뭐 계속 집단 감염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데다가 날씨도 최근에 확 추워졌잖아요. 이게 바이러스 생존에 겨울철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3차 대유행 확산세가 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를 보려면 한 2, 3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예. 결국은 백신 아니겠어요? 치료제나? 맞습니다. 백신 문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백신 소식을 몇 번 전해드렸었는데, 미국 제약회사죠. 모더나가 임상 3상을 완전히 마치고, 지난번에 중간 결과였는데,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절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예방 효과가 94.1% 최종 나왔다고 해요. 그때 중간 결과 때 94.5%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뭐 이제 효과가 입증이 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중증 환자한테 효과가 되게 좋았다. 그러니까 이 백신을 맞은 사람 중에는 중증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예. 플라시보 맞았던 사람만, 위약을 맞았던 사람만 중증 환자가 나왔고, 어쨌든 앞서 이제 화이자랑 바이오엔테크가 만든 백신도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해놨고, 이게 이제 FDA가 승인이 되면은 미국에서 몇 주 내로 의료진이나 뭐 고위험군, 또 필수 업종 근로자 등을 위주로 접종이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또 뭐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백신이 우리나라에도 빨리 예. 도입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조치와 징계 청구를 놓고 오늘도 하루 종일 뜨거웠는데, 일단 뭐 법원의 판결은 인용으로 났고요. 예. 근데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직무배제가 부당하다고 권고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아까 일부에서도 전주 의원도 얘기 나누셨겠지만, 법원에서도 이제 윤석열 총장의 어떻게 보면 손을 들어준 게 됐고, 그에 앞서서 감찰위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줘서 뭐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는 윤석열 총장이 웃었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뭐 법원 얘기는 아까 나왔으니까 법무부 감찰위원회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나 이 직무집행 정지 또는 수사 의뢰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의 결함이 있어서 부당하다라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한 3시간 넘게 비공개로 이제 회의한 결과라고 하고요. 결론을 자세히 보면은 윤 총장한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 그래서 이런 징계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이 부적정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아직까지 뭐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 좀 더 다퉈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감찰위에서 뭐 고성까지 오갔다고 해요. 패싱 논란이 일었던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 담당관 밑에 이제 같이 일하는 분인데, 뭐 언쟁도 벌어지고, 또 최근에 판사 성향 문건을 담당했던 이정화 검사 뭐 폭로를 했었죠. 이게 뭔가 자기가 이거 혐의점이 좀 성립하기 힘들다라고 썼는데 그게 삭제됐다라고 해서 이게 뭐야 진실 게임 공방까지 갔었는데, 이정화 검사도 오늘 여기 감찰위에 참석을 해서 박은정 감찰 담당관하고 거의 대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언론에 나오기로는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제대로 된 답을 하지는 못했다.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었고, 어쨌든 오늘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이게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원래 이제 내일 예정이었는데 아까 좀 전에 속보로 4일로 연기가 됐다고 하죠. 직접 영향은 미치는 어떤 권고는 아닙니다. 예,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공고사항이니까 법무부에서 참고하겠다고 했고, 예, 또 감찰위원회 명단이 뭐 비공개라고 합니다만 지금 언론에 다 보도가 됐죠. 보면은 뭐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분도 계시고, 또 검찰 출신, 또 윤석열 총장 측근, 어쨌든 추미애 장관한테는 좀 불리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언론이 이렇게 막 도배를 하면서 보도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이냐, 뭐 이런 지적도 있긴 했습니다만, 예. 법원에서 뭐 가처분 신청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좀 지켜봐야 되는데,
내일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법무부 차관이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했단 말이죠. 고경 차관이 원래 이제 당연직으로 징계위원회에 네. 들어가야 되고 이 추미애 장관은 본인이 이제 징계를 직접 청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빠져서 이 고경 차관이 원래는 위원장을 맡아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사의를 표명해 버려서 뭐 그것 때문에 미뤄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지금 법무부에서 윤석열 총장이 연장해달라 그랬을 때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았는데 그렇죠. 지금 방권 차원에서 그러면 연장하겠다. 그리고 법무부 브리핑에서 차관은 바로 또 후임을 찾아보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그랬을 것으로 충분히 예. 보입니다. 예, 그렇게 보이고 그러나 이번에 법원 결정과 뭐 징계위의 결정은 전혀 다른 사안이니까 징계위에서 결정을 만약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리는 거하고 오늘 법원 결정하고는 뭐 꼭 같을 필요는 상관이 없죠.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또 예. 이제 이틀이 미뤄진 건데 참 그때까지 전국이 계속 어떻게 뜨거워지겠다. 돌아갈지 참 예. 시끄러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예산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여야가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부가 애초에 편성했던 556조 원 이것도 슈퍼 예산이긴 한데 이것보다도 2조 원 가량의 순증된 규모고요. 예산안이 이제 정부 안보다 늘어난 게 2010년 이후에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 정부 안에서 한 7조 5천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5조 3천억 원 정도는 감액이 됐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야가 논의를 했던 게 이 3차 재난지원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예. 뭐 이거 갖고 국채 발행을 할 거냐. 그다음에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깎을 거냐. 요거 갖고 조금 옥신각신이 있었는데 예. 결국에는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이 일부 삭감되는 걸로 보이고 국채 발행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일 오후에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해서 예산안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예. 대한항공이 산업은행의 지원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 중인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모펀드 KCGI 등이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네요. 예, 이것도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은행이 이번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개입을 어떻게 보면 지원을 했는데 이 계약 예. 자체가 KCGI 등과 경영권 분쟁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회장인 조원태 회장 편을 들어주는 거 아니냐, 특혜 아니냐 이런 소송을 제기가 됐었는데 예.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의 그 판단이었고요. 재판부 설명을 보면은 이 신주 발행하는 거는 뭐 한진칼의 정관 또는 상법에 따라서 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는 그런 또 통합해서 경영하는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현 경영진 조원태 회장 측을 뜻하죠. 여기에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KCGI 측은 유감을 표했지만 어쨌든 법원의 오늘 결정으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것은 뭐 무난하게 속도가 좀 붙어서 내년 6월 30일 인수가 이제 뭐 마무리하는 계획인데요.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경영권 분쟁이 있는 곳에 뛰어들어가서 특정인을 손줘준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번에 법원이 뭐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 그렇게 논쟁은 겉으로는 보이지는 예, 않아요. 논쟁은 계속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맞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끝날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판단으로. 게다가 예. 뭐 정부가 돈이 없다고 요즘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한테 지금 못한다 그러고. 예. 근데 과연 대기업에 이렇게 혈세를. 몇 천억이나 되는 돈을 밀어주는 게 좀 맞느냐. 뭐 이게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산업은행 출입도 잠깐 했었는데 예. 지금 이렇게 안 하면은 더 들어간다. 더 들어가고 만약에 안 하게 망하게 이게 사실 이게 대마불사라는 겁니다. 산업은행 예.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예. 아닌 게 그렇다고 그냥 국가 기관 산업이고 수만 명의 일자리가 걸린 거를 예. 망하세요라고 예. 두기가 좀 어렵다라는 게 산업은행 측의 항변이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제까지 그럼 기업은 부실한 기업도 다 살려주고 예. 세금으로 메워주느냐 뭐 이런 비판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국영으로 운영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요번에 소송에서 KCGI 측을 손을 들어줬으면 그러니까 인수가 약간 뭐 중단이 될 수도 예.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시아나항공은 산업은행이 이제 뭐 경영을 하는 예. 그런 국영체제로 임시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 뭐 국영체제로 갔을 때 사실 잘 됐던 경우가 또 예. 잘 없어요. 또 항상.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독과점이 된다. 그럼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게 아니냐. 물론 뭐 언론에서는 지금 두 회사 합치면 세계 7대 항공사로 발돋움한다 했는데 뭐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건 그 회사 사정이고 네. 결국 이제 우리나라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좀 경쟁이 있는데 그 경쟁이 사라지고 한 회사가 다 하면은 그렇죠. 이런 문제죠. 예. 그 뭐 산업은행에서는 여러 가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근거들을 들고 있고요.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요새 뭐 외국 항공사 비행기 많이 타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자기들이 그래서 또 주주로서 들어가서 감시를 하겠다. 그렇게 함부로 티켓 가격 못 올리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나 더 해볼까요? 원래 그 몸에 문신이 좀 많거나 또 가처 중이면은 군대를 안 가게 되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바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그 문신에 대한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을 폐지를 하고 현역, 그러니까 1에서 3급 판정을 받도록 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병역 판정,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문신이 좀 많거나 노출 부위에 있어서 불쾌감을 남한테 줄 수 있을 때는 원래 4급으로 판정받을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병역을 기피하려고 문신을 막 덕지덕지 하는 일부러,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좀 제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살도 일부러 찍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그래서 국방부가 이런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었고 또 정상적인 군복무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살이 과도하게 찐 분들, 뭐 이제 과도하다라는 기준이 좀 올라간 겁니다. 옛날에는 안 갈 수 있던 사람들도 현역으로 가게 되는 거고 또 눈 나쁜 분들 이것도 조금 나빠서는 안 되고 정말 아주 나빠야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거고 또 평발이라고 하죠. 편평족 4급 기준도 소폭 완화가 됐습니다. 이제 다만 그 정신건강의학과 관련된 판정 기준은 좀 강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현역이나 예. 사회복무 요원을 하다가 문제를 예. 일으킬 것 이제 이런 게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좀 예. 강화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군입대 자원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렇게라도 예. 많이.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예. 짧게 하나만 더 짚어봅시다. 지금 뭐 YTN TV에서도 지금 같은 소식이 나오는데 BTS가 빌보드 새 역사를 썼다. 예. 방탄소년단이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메인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사실 지난 8월에 발매했던 BTS의 다이너마이트 예. 이거는 영어 가사 노래였거든요. 이제 예. 이것도 빌보드 핫백 1위를 했었는데 오늘 그 Life Goes On 뭐 삶은 계속된다라는 뜻의 이 제목의 노래가 거의 제가 들어봤는데 거의 다 한국어 가사입니다.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를 보여주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좀 충격적인 거고요. 이게 한국어 곡이다 보니까 미국 현지에서 라디오 방송 횟수가 굉장히 저조해서 점수가 어떻게 보면 그건 안 좋았는데 음원 판매량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가사를 보니까 직접 이 BTS 멤버들이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에 느낀 감정을 직접 작사 작곡에 녹여서 진솔하게 표현한 앨범이라고 하는데 이 뭐 멤버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저희도 우울한 감정이 있었지만 나를 유지하고 중심을 잡아줬던 게 음악 또 내가 하던 일이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삶은 계속돼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런 곡이 나온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미국이 자국 중심 또 영어 중심 이렇게 해서 영화도 외국어 영화는 따로 시상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기생충의 아카데미에 쾌거에 이어서 이렇게 한국어 노랫말로 노래를 불렀는데 빌보드에서 1등을 했다. 이게 대단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예. 외신들도 사실 극찬을 지금 쏟아내고 있고요. 게다가 노래 가사에 또 뭐 역사적 또 민주화 이런 것도 심어놔서 외국 팬들이 가사를 공부하면서 뭐 5.18 묘지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럴 수 있겠죠. 정말로 그 대한민국 위상을 톡톡히 외국에 알리는 BTS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BTS까지 마무리하면서 오늘 기자 언박싱은 마치죠.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동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